안녕하세요. 도담절세소 장혜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해 아까운 세금을 더 내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7가지 실전 절세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수백 수천만 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대표님들의 동장 잔고를 지켜줄 방어의 기술 핵심만 콕콕 집어 시작하겠습니다. 절세 방법 하나, 적격 증빙을 챙기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비법에 앞서 대표님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격 증빙입니다. 어깨 들리시나요? 적격 증빙이란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4가지는 국가가 이건 진짜 사업에 쓴 내용이 맞네라고 무조건 인정해주는 증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쓰셨다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말고 이 4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거나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꼭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을 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절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적격 증빙만 완벽해도 세금 고민은 90% 이상은 해결이 되지만 증빙이 없이 나가는 지출은 나중에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적격 증빙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세 방법 둘,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카톡을 한번 보시면 지인들의 뭐 축의금, 돌잔치, 부고 이런 걸 참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뭐 축하한다, 위로한다는 답장만 하시지 말고 그게 다 대표님들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조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접촉장이든 모바일 부고 문자든 캡처해서 두시면 상관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만 있다면 한 건당 20만 원까지는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딱 5건, 그러면 20만 원에 5건인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의 비용이 챙기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대표님들의 소득세율 구간이 20%, 24% 구간만 되시더라도 세금은 한 200만 원이 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첩장 사진 찍어주시고 카톡이나 문자 받으시는 것들 다 폴더에 챙겨서 꼬박꼬박 저장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 세,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란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종교단체에 헌금이나 봉지장치 후원금 있으시죠? 이거는 대표님 본인 말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회가 안 되는 영수증들도 있으니 해당 단체에 미리 연락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이 지나고 나서 혹시 누락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제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 4, 간이 영수증입니다.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3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적격 증빙인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2%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비용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간이 영수증을 챙겨주셨는데 거기에 1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에 1억이라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실질 비용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간이 영수증 2% 가산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도 인정받기는 힘드니까 상식적으로 간이 영수증에 대해 챙기실 때는 실질 나가는 비용을 적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 5. 저희는 절세 방법 5.
사업자와 관련돼서 나가는 비용들, 고정비들 있잖아요. 핸드폰비,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것들 그냥 통장에서 자동 이체만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 명의로 바꾸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통신사나 한전, 도시가스 업체에 전화하셔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10%는 부가세로 환급을 받으시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개인 명의로 하시면 지출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하면 전략적인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 6. 대출이자입니다.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이 있으면 이자가 나갈 텐데 은행에서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를 받아서 저희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간 전체 금액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원금은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이자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 이것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세 방법 7. 장부 작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해든 지난해든 사업이 어려워서 적자가 났으면 대표님 마음은 많이 무거우실 거고 나가는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마음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때 또 한 가지 팁이 올해 난 손실을 장부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해두시면은 내년에 이익이 났을 때 2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첫 해인 대표님들은 인테리어 비용이든 직기 비품이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이 많아서 세무대리 비용이라도 아껴야지 생각하시고 그냥 경비율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이 거의 안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세금계산서 거래를 제대로 안 해서 객관적으로 하긴 어려운 경우면 추후 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손실이 난 첫 해에 장부 작성을 하셔서 다음 연도 이익이 났을 때 상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인건비 신고 시기를 놓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 통해서 기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셔서 크게 문제가 없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도 못하고 통장에서 돈만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늦게라도 가산세 대상이지만 신고를 해서 비용 처리도 될 수 있으니 인건비 등은 무조건 통장에서 이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용 계좌 등록이나 현금 영수증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업용 계좌는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사업용 계좌 관련된 가산세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사업 첫 해에 무조건 홈택스에 한번 등록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고할 때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요. 다른 세무대리인에서 기장을 하다가 저희가 수입을 맡아서 열심히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금을 많이 줄여드려서 감면 검토까지 다 해드렸었는데 사업용 계좌 개설을 안 해서 감면 아예 못 받고 세금을 몇 천만 원 내신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 계좌는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추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세금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합소득세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대리는 대표님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 전략이 100%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님들이 증빙을 정성껏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완벽한 절세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대표님이 절세를 높여주게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